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 우리 카운트 이프스 하다가 마무리했죠. 다 해결하지 못하고 설명드리지 못하고. 카운트 이프는 인수가 두 개인데 여기 원래 이 날짜로 돼 있고 이 날짜가 왜 날짜인지 제가 이름 정의하는 방법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. 일단 크라이테리아 조건, 어떤 범위에서 어떤 걸 찾을 것인가. 날짜 범위가 여기입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이 범위에서 요 20, 210, 71, 즉 G4 여기죠. 요걸 그건 이제 보시다시피 뭐 카운트 이거 6개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긴 기초적인 카운트 if는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하나의 조건이 아니고 2개 이상, 3개, 뭐 4개, 5개 뭐 이렇게 찾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? count ifs. 저번에 우리 sum if 할 때 sum ifs 설명드렸죠? count ifs입니다. count ifs s 하나 더 붙습니다. 요 빨간 글씨 보이시나요? 이렇게 해서 요 이제 count ifs의 인수는 뭐 정해져 있죠. 127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. 그 먼 27개의 조건을 찾을 일이 뭐 잘 있겠습니까만은 날짜, 물품 뭐 이렇게 돼 있죠.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수식 메뉴에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름 정의가 돼 있습니다. 날짜는 어디고 물품은 또 어디고 표시는 어디고 여기 이제 누르면 요 밑에 참조 대상란에 오래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offset 함수를 사용해서 범위를 지정해 줬어요. 눌러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날짜 여기까지 딱 잡힙니다. 제가 물품 눌러볼게요. 물품 역시 잡힙니다.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? 귀찮게. 자,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기까지지만 25행까지죠. 그죠? 25행까지인데 이게 26행, 27행 뭐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 그럴 때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. 요 날짜 안 쓰면 요렇게 지우고 범위를 잡아줘야 됩니다. 이렇게. 그죠? 이렇게 이런 식으로. B4부터 B25. 그러면 늘어나면 고쳐야 돼요. 또 더 늘어나면 또 B27. 그때마다 고쳐야 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건 아니다. 사무 자동화라 하는데 이거 자동으로 반영될 수 없을까? 있습니다.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죠. 이게 바로 엑셀입니다, 여러분.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날짜, 뭐 물품, 표시, 요 이름은 뭐 일반적으로는 직관적인 이름으로 표시합니다. 이름 관리자에 보면 이게 무엇을 뜻한다라는 걸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건 아무거나 해도 돼요. 뭐 날짜 아니고 일자 해도 되고 물품, 뭐 품명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. 정하기 나름이고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. 여기서 처음에 이름 정의 탭을 눌러서 여기다가 이름을 적습니다. 뭐 날짜, 물품, 표시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 이제 요 참조 대상란에 아까 알려드렸던 offset 함수를 써가지고 유동적인 경우에 늘어나거나 줄어들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. 이해되셨죠? 카운트 ifs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? 날짜 영역에서 날짜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물품 여기입니다. 물품 쭉 그죠? 물품란에서 보세요. H4 사과 그 다음에 지금 조건이 3개입니다. 요거는 표시란은 아까 이름 정의 보셨죠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또 요 표시 있는 거 O 표시 있는 거가 몇 개인가 3가지 조건이죠. 이 경우에는 자 보시겠습니다. 하나, 둘, 3개입니다.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시 O 표시를 한다면 4로 변합니다. 당연히. 변하죠. 4. 당연하죠. 이렇게. 4개가 되니까. 3가지 조건에 일치하는 개수. 그렇게 해서 한 쌍씩 범위 크라이테리어, 범위 조건, 레인지 크라이테리어, 레인지 조건. 그게 한 쌍이잖아요. 그죠? 어느 범위에서 어떤 조건, 또 어떤 범위에서 어떤 조건. 이렇게 해서 127개까지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저번에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이거 질문 개인적으로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. 요 보세요. 요렇게 하니까 스크롤 해도 이게 요 위에 거는 그대로 있잖아요. 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요 신기하잖아요. 왜냐면 이거 몇 개 안 되면 모르는데 이 제목 필드명이 많고 데이터가 많을 때 이 나중에 뭔지 모릅니다. 같이 내려가 버리면. 그죠? 요렇게 해주니까 알아보기 쉽잖아요. 요거 뭐 다 아시겠죠? 그죠? 근데 그래도 설명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. 보이시죠? 보기 메뉴에서 틀고죠. 일단 틀고 만약에 틀고 취소를 하면 이렇게 되죠.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. 같이 스크롤 하면 안 보여요.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이 도대체 뭐더라? 모릅니다. 이거 요런 거
할 수 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제목이 날짜 물품 표시 입력된 이 제목이 입력된 셀의 바로 아래 셀, 여기죠. 여기 한 셀 하나만 하면 됩니다. 셀 선택을 하시고 보기 메뉴에서 보기죠. 틀 고정 눌러줍니다. 됐죠? 네. 위아래만 되느냐? 아닐걸요. 좌우로도 되고 위아래도 되고 동시에 다 될 수 있습니다. 보시겠습니다. 그럼 일단은 요 현재 틀 고정은 해제를 해야 되겠죠. 지성하면 해제됩니다. 이렇게 필름이 3개밖에 안 됩니다만 바로 밑에 사과 여기 아까 여기 했죠, 그죠? 요거 잡고 눌러주고 틀 고정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세요. 오른쪽으로 스크롤링하면 이렇게 됩니다. 스크롤하면 틀 고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첫 행 고정, 첫 열 고정 이런 옵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래 위로 좌우로 다 됩니다. 좌우로 편리한 기능입니다. 잘 기억하셨다가 업무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카운트 이프스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카운트 이프나 카운트 이프스 뭐 이런 것들은 함수입니다. 함수. 쉽게 말하면 도구, 우리 도구 상자라 그러거든요. 함수 마법사 도구 상자, 무슨 그 도구 상자 안에 다 들어있어요. 이런 것들이. 그걸 이제 꺼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. 도구들 뭐 펜치, 드라이버, 왕치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바로 수식이라고 한다. 이렇게 해서 마치고 한잔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